안녕하세요. 수학2 디딤 영상 1차 시 함수의 수련과 발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2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오늘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걸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극한을 다룰 때 선생님이 교과서 순서를 조금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신 다음에 교과서를 한 번 더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내용이 좀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상황을 볼 때는 어떤 상황들을 보냐면 x값이 이제 어떠한 값으로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상황을 살펴보게 돼요. 그때 그래프의 y좌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한 실수값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x값이 계속해서 커지거나 x값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 이 표현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팔자 기호를 옆으로 돌려놓은 형태로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무한대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커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0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는 수가 아님에 꼭 주의를 해주자. 자, 그럼 반대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표현했다면 계속 작아지는 상태도 우리는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음수이면서, 즉 부호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런 거. 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무한대 기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호 약간 좀 직관적이죠.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황을 우리는 이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더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렴, 발산 용어 한번 볼게요. 수렴, 한쪽으로 모이는 이미지죠. 발산, 그렇지 않고 퍼지는 이미지죠. 자, 그래서 이 수렴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져가시고 수렴하지 않는 건 모두 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렴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A 값이 아니다 라는 거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극한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점 자체에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A에 가까워질 때 그 Y값, fx의 값이 가까워지는가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그래프 상황에서 보게 되면 A라는 점 근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A에 가까워지는 방향은 크게 두 방향이 있어요.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거, 큰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거. 자, 그럼 작을 때에서 가까워지더라도 그래프 위의 점의 y값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얀 점 a, 알파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프 위에 오른쪽 점을 잡아서 x값이 a 쪽에 점점 가까워질 때 y값의 변화를 살펴봐도 그래프 위를 따라왔을 때 이 a, 알파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가까운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라는 표시로 이렇게 LIM, 리미트라고 읽거든요. 리미트의 앞글자 이 LIM자를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어디로 가까워질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X가 A로 가까워질 거다 라는 것을 이 LIM, 리미트 기호 아래쪽에다가 적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우리가 어떤 걸 적게 되냐면 무엇의 변화를 살펴볼지. 자, 그래서 우리는 fx의 함수값의 변화를 생각할 거니까 fx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이 값이 만약에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는 알파 적어주게 돼요. 그래서 요 기호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x값이 계속해서 커질 때 그래프 위의 점을 잡고 x값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때 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y좌표가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근선의 형태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써주고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즉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의 변화를 살펴보니 얘가 알파로 가까워지더라.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써요? 그쵸. 이번엔 x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작아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fx는 알파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은 반대말, 발산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들을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상황 볼게요. x가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양쪽 어디에서 오더라도 계속해서 커지기만 해요. 자, 그래서 y값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값이다 라고 읽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값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그쵸? 왜 양의 무한대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a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때 y값은 계속해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경우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경우와 서로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조금만 더 도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 즉 a보다 작은 값이면 왼쪽에 있겠죠. 이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왼쪽에서의 극한이다 라는 표현으로 좌극한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x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x가 a로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작은 상태로 가까이 가요 라는 의미로 a-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반대로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큰 값은 우리가 오른쪽에서 표현되죠. 그러면서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보는 게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극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때는 a 플러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발산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x가 2로 가까이 가는 상황,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좌극한을 표현하면 리미트. 자, x가 2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작은 상태에서 가까이 가죠. 이럴 때 fx, 요게 지금 y좌표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보게 되면 3이라는 y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y값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2 플러스 이렇게 써주고 fx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지금 이 둘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발산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수렴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다 알파라는 지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는 우리가 좌극한을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우극한을 생각하거나 이것들이 모두 다 저 알파라는 값으로 동일할 때 극한이 알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렴한다,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다. 그러면 발산한다, 둘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는 표현을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극한을 조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좌극한, 우극한 구에서 둘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개념들 좀 많았는데요. 요 교과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